모든 일이 시작된 건 어느 날 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였다. 나는 뒤척거리면서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확인했다. 디지털 시계의 푸른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지 못한 채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영원히 깨어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지친 몸과 정신을 이끌고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이라는 검색어를 쳤고 불나방처럼 이끌린 곳은 한 블로그였다. 거기에는 수면 전문가가 전하는 몇 가지 간단한 수면 비법이 적혀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면 일정 유지하기라는 팁이었다. 블로그의 첫 번째 항목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는 간단한 조언이었다. 그동안 나는 주말이면 늦잠을 자거나 평일에 늦게까지 넷플릭스를 보며 불규칙한 생활을 했던 터였다. 스스로의 패턴을 돌이켜보니 건강한 수면 습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내게 다가온 것은 수면 전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이었다. 자기 전 최소한 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SNS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잠들기 힘든 나 자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래서 나는 켜져 있던 스크린을 끄고 오랜만에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어쩐지 마음속에서 잠자던 두려움이 스르르 깨어나기라도 하듯 활자가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그리고 더운 샤워가 지나간 후 따뜻한 민트차 한 잔으로 몸을 진정시켰다. 블로그는 차를 마시며 멍하니 있을 때 피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진다고 했다. 마치 물에 잔잔히 퍼지는 물결처럼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본 것은 침실 환경 개선이었다. 침실은 오로지 휴식을 위한 곳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제자리에 있지 않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침대 옆에 커튼을 단단히 쳤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잔잔히 향을 풍기는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방 안에 뿌렸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누운 순간 이번에는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뒤척이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눈이 감기고 깊은 꿈속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했다. 휴식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다음 받침해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상쾌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여행자의 첫 발자국과도 같았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도 깊고 충분한 잠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달라진 그 순간 나는 여러분과의 긴 여정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적어 남긴다. 두 번째 이야기.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가와 필라테스는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운동은 각각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철학을 지니고 있으며 그 차이점은 작지만 명확합니다. 먼저 요가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수련법으로 주로 마음과 신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요가는 다양한 신체 자세와 호흡, 기법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평온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가 수련자들은 종종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철학적 사상에 기반하여 자신의 내면과 자연과의 연결을 중시합니다.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 요가는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필라테스는 20세기 초 조셉 필라테스에 의해 창안된 현대적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필라테스는 주로 중심 코어 근육의 강화와 자세 교정, 그리고 전신의 균형 잡힌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필라테스는 신체의 조정력, 유연성,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기구와 매트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이 운동의 철학은 신체의 이해를 증가시키고 부상을 예방하여 신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필라테스는 특히 재활치료와 만성 통증 관리에 효과적을 보여 필라테스 수련생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과 인체 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요가와 필라테스가 독특한 차별점을 지니고 있더라도 둘 다 깊은 호흡과 명상적 요소를 포함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두 운동은 모두 귀중한 수련 방법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두 운동 모두 개별의 신체적 요구와 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되고 적응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와 체력 수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가와 필라테스는 각기 다른 철학과 역사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조화를 찾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운동을 조화롭게 융합하거나 본인에게 더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랫동안 비타민과 미네랄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몸은 신진대사, 면역 체계, 뼈 건강, 에너지 생성, 세포 기능 유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영양소에 의존합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서문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서문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 비결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자신만의 건강 비법을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강조하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식단을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특히 오렌지와 키위를 강조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대단히 좋단다 라고 할머니는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철 과일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빛이 부족한 시기에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나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에도 도움된다고 하였습니다. 미네랄도 잊지 않았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 건강의 기본이다.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하게 될 것이네 라고 서문 할머니는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치즈, 마그네슘이 많은 시금치와 아몬드를 강조했습니다. 철분의 중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여성들은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네. 그러니 적절한 양을 챙겨 먹어야 하네. 그녀는 적색육류나 콩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추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문 할머니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고 농작물도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을은 유명해졌고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할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서문 할머니의 지혜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고민이라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일요일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의사로 일하는 정민은 그의 병원으로 향하던 중에 생각에 잠겼다. 최근 들어 많은 환자들이 그에게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그리고 정민은 자신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다. 정민이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그 당시 많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선배 의사가 정민에게 다이어트의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 선배 의사가 말하길 다이어트의 성공은 결국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어. 우리가 무엇이든 잠시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이야. 정민은 이 말에 강한 울림을 느꼈고 그날 이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는 매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대신 천천히 자신의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매일 아침 그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두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었으며 핸드폰에 기록하는 앱을 이용해 매일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기록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그의 다이어트는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운동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헬스장보다는 집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에는 점차 작은 핸드웨이트와 요가를 추가하며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게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운동을 찾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신적인 건강도 동시에 챙겼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관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다이어트가 단순히 체중 감량 이상의 의의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경험은 결국 정민이 환자들에게 진정한 다이어트 조언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천천히 습관을 바꾸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조언을 들은 많은 환자들이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 자신은 그 조언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는 이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다이어트의 진정한 성공은 결국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